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어떤 전반적인 지지의 흐름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귀삼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가보죠. 귀삼합.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새로 귀삼합. 우리가 뭐 이렇죠. 신자진, 수국 막 이렇게 해서 삼합 이런 얘기를 하죠. 귀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삼합은 귀자는 뭐 귀신이야 아니죠? 귀하다. 예, 귀할 귀, 귀한 삼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귀삼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지에서의 토의 역할이라는 것, 그것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라이브 때나 혹 과거에 강의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요 표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해자축, 수국, 인묘진, 목국, 사오미, 화, 신요술, 금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을 이룬다라고 하죠.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축토, 예. 진토, 미토, 술토가 있어요. 얘네들은 지지에서 토로서 어떤 역할을 하죠? 맞아요. 환절기의 역할을 하죠. 계절을 바꿔주는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죠. 자, 보면은 해자축 수국에서 인묘진으로 가기 위해서 환절기의 역할을 축토가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진짜 이게 왜 그런지, 예, 그 근거, 그 메커니즘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축토는 지장간이 개신기죠, 여러분. 기. 우리가 이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 이 개신기를 월요일 분야로 보자면 9, 3, 18. 즉, 축토가 지장간에 갖고 있는 포지션이다라는 것이 개수는 9, 신금은 3, 기토는 18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토라는 케이스 안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축토는 수의 계절에서 목의 계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친구죠. 자, 목의 계절로 넘어갈 때 우리가 목이에요. 우리가 목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취해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으로서. 그렇죠. 금기운이겠죠. 금기운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축토는 지장간의 금기운을 가장 작은 포지션으로 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즉, 금의 모든 기운들을 내가 걷어들여서 양의 금기운이 아닌 음의 금기운으로 씨앗처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축토는 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양의 금이 아니죠.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죠. 왜? 우리는 양은 발산한다 그랬고 음은 수렴한다 그랬죠. 수렴하는 가장 작은 음의 금기운인 신금으로서 작은 포지션으로서 축토가 금기운을 다 걷어들여서 목기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목의 계절에는 금의 기운은 불편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아니 왜 금기운을 굳이 왜 가져와? 버리고 가지. 자,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항상 배우는 게 뭐예요? 지지는 순환이에요. 순환. 네, 2호선 같죠? 2호선. 갔다가 다시 오죠? 네, 또 돌죠? 2호선과 같다. 계속 순환하죠. 그러면 이 금기운을 가장 작은 씨앗처럼 만들어서 언제 펼치겠어요? 금의 계절로 들어갈 때 펼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순환을 위해서 항상 작은 포지션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다시 축토는 모든 금기운을 걷어들여서 양의 금, 즉 발산하는 금이 아닌 수렴하는 음의 금기운, 즉 신금으로 걷어들였다. 그리고 그걸 지장간의 가장 작은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고 목의 계절로 넘어가는 거야 라는 겁니다. 진토도 마찬가지, 미토도 마찬가지,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계절, 즉 진토 입장에서 다음 계절은 뭐예요? 화예요. 화의 계절로 넘어갈 때는 이 화의 계절이 가장 싫어하는 거, 좀 꺼려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수의 기운이겠죠. 그래서 진토의 지장간은 뭡니까, 여러분? 진토의 지장간은 을,
개, 무죠? 네. 자, 진토가 수의 기운을 다 걷어들여서 개수는 음의 수기운이죠. 음의 수기운으로 만들어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거죠. 화의 계절로.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지의 순환에 있어서 토들은 관절계의 역할이에요, 환절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건 이론적인 건데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바로 각각 토들의 지장간에 있는 중기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기운으로 다음 계절이 불편해하는 기운을 다 걷어들여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귀삼합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네, 귀삼합 거의 다 왔습니다. 귀삼합이다라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인묘, 그리고 진사오, 미신유, 술해자, 이게 귀삼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인목과 묘목은 각각의 목의 기운으로 존재하는데, 축토는 금의 기운을 다 걷어들였죠. 그래서 가장 작게 만들어 놨어요. 즉, 목의 계절로서 가장 주변에 방해 없는, 네, 순수한 그런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사오도 마찬가지죠. 네. 수의 기운을 진토가 다 걷어들여서 가장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화와 오화, 얘네들이 가장 화의 기운으로서 방해받지 않는, 내가 좀 불편한 기운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는, 예, 그 기운들이 바로 귀삼합이다라는 겁니다. 예. 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면 축인묘는 목의 귀삼합. 네, 목의 귀삼합은 뭐가 제일 싫어요? 금이 제일 싫겠죠. 자, 그리고 진사오는 화의 귀삼합. 아우, 나는 수가 싫어. 네, 화의 귀삼합이니까요. 미신유는 금의 귀삼합이고 목이 싫죠. 술해자, 얘는 수의 귀삼합, 화가 싫어요 라는 거. 이게 귀삼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귀삼합의 원리 했어. 그럼 귀삼합이 뭔데? 우리가 뭐 방합이에요. 그래서 인묘진 이러면 그 계절다운 목의 기운이 꽉 차서 굉장히 큰 기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귀삼합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귀한 삼합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 귀삼합은 큰 특징이 사회 구성원으로 큰 업적이나 혹은 성과를 이룬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축인묘, 뭐 이렇게 술해자, 얘들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뭐 일지에 있어요, 시지에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붙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축인묘인데 목의 귀삼합이죠. 뭐가 싫어요? 금이 싫죠. 근데 이 사이에 금이 껴 있어요. 이 사이에 금이 껴 있고, 여기 금이 있고, 이러면 조금은 그 귀삼합의 격이 떨어지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데 있으면 좀 격이 떨어지는 귀삼합일 것이고, 끝에 있으면, 이런 데 사이에 껴 있으면 귀삼합 성립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귀삼합은 세 개의 기운이 붙어 있을 때 큰 업적이나 성과를 이룬다. 보통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성과를 이룬다라면요, 우리가 뭐 사자 직업을 예를 들 수 있죠. 뭐 판사예요, 검사예요, 뭐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많죠. 회계사예요. 자, 그런 분들이 사자로서 유리해지려면, 그 직업에 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잘하더라.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 스카이, 네, 뭐 카이스트, 예, 포스텍, 뭐 이런 데 출신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어떤 중진까지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기운이 귀삼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삼합은요, 예를 들어서 축인묘예요. 축인묘는 제가 목의 귀삼합이고 금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금을 싫어해. 금을 꺼려해. 금 오는 거 안 돼. 말도 안 돼.
축이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들어 놨는데 금이 들어온다고?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운에서. 운에서 금기운이 들어와서 이 귀삼합의 형태를 흐트러 놓는다라고 한다면 대흉하다. 네, 많이 흉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쉬운 것이, 자, 귀삼합으로서 막 성장을 해요. 네.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큰 업적과 성과니까. 자,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구간 또한 나락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삼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업적과 성과를 이뤄서 내가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셔서 이 떨어지는 구간을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업적과 큰 성과, 즉 공부도 잘해서 뭐 스카이 좋은 데도 나와서 좋은 회사도 가고 뭐 임원도 될 수 있으나 운에서 용납하지 않는 기운이 올 때는 굉장히 내가 일어났던 것들을 많이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귀삼합입니다. 자, 이제 뭐 귀삼합의 어떤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주 하나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이 사주는 2016년도 MBC 다큐멘터리 팔자를 찾아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남성분의 사주예요. 네. 간략하게 이분의 어떤 과거를 보자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은행 지점장이 거의 최연소급으로 빠르게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자기 동료들이랑 막 그 퇴직금까지 반납해가면서 어떻게든 은행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고 그 영상에서 나올 때 현업으로는 닭꼬치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보죠, 사주를. 자, 금일간이죠. 우리가 우선 십성 단위로 한번 보자면 일간이 되겠고, 기토도 정인. 그쵸?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을경합 금이죠, 여러분. 을경합 합을 하고 있죠.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일간은 합화하지 않아요. 을경합 금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간은 정제를 보고 있죠. 정제와 합을 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천간에서 일간이 정제와 합을 한다면요, 굉장히 치밀하다. 완벽한 일 처리, 이러한 기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적인 영역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즉 일중심이에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재성이 의미하는 게 우리는 그냥 재물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재성을 확장하면 어때요? 목표의식, 목적성, 렛츠고, 내 목표가 저거야, 그걸로 전진하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귀삼합을 했죠, 여러분. 여기 있죠. 축인묘. 귀삼합이죠. 내가 목적한 것에 있어서는 달성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일중심적으로.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그래도 포지션적으로 일간을 제외해서 7개 중에 3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머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는 은행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상의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40 초반 혹은 40 되기 전에 거의 최연소 지점장이 되신 분이기도 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귀삼합이, 이거 뭡니까? 축인묘. 그 뭐의 귀삼합이에요, 여러분? 축인묘. 목의 귀삼합이죠. 그러면 금을 용납할 수 없어요. 맞죠? 자, 대운에서 금이 들어오죠.
이 시기에 지점장으로 일하던 은행이 굉장히 기울어졌고 우리 퇴직금들을 다 모아서 동료들이랑 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서 예, 사실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닭꼬치 장사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신유일 때 유가 사유축 금국이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유가 운에 작용하면 사유축이 되죠, 여러분. 네. 그러면 금국이 된다는 건 비겁이죠, 비겁. 비겁의 기운이 늘어난 거죠. 네. 즉, 비겁의 기운이 늘어나서 야, 돈을 못 버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얘와 얘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귀삼합으로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금기운이 들어와서 축인묘라고 하는 귀삼합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비겁에 대한 기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야, 우리 같이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든 은행 한번 다 이렇게 세워보자. 야, 퇴직금 다 걷어서 한번 해보자. 예, 평소에 쓰지 않는 기운들이죠, 이거. 예. 즉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적으로 완벽하고 치밀한 거, 이런 계획적으로 쭉쭉 밀고 가던 그 사주가 금기운을 만나서 귀삼합이 깨어지고 예, 비겁들로 인해서 더욱더 낭패를 많이 보게 됐죠. 예. 그럼에도 이분은 영상을 보면은 닭꼬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닭꼬치를 만들겠다라고 또 하세요. 왜? 결국에는 또 치밀하고 완벽하고 일중심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경신이 오니 귀삼합이 깨지게 들어오죠. 예.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막 산이 있다면 내가 쭉 올라갔을 때 이 내려오는 길은 너무나 나락이죠. 가파르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 예. 귀삼합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MBC 다큐멘터리 팔자를 찾아서 이렇게 치셔도 보실 수 있고 이 사주의 주인공이신 분의 어떤 사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중파에서 나온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주 명식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귀삼합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귀삼합인 사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분들도 드물고 또 사람의 욕심이 요 위에서 내려놓는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듯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그 방향까지도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주세요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사주세요.